안녕하세요. 종가마스터TV의 홍스탁입니다. 자, 오늘 1월 27일 7시부터 이제 셀트리온 중앙약심 결과 발표를 방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상 녹화본도 있고 그 인터뷰하는 내용도 다 들어봤는데, 일단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왔고, 자문 2단계죠. 이제 3단계가 이번 주 주말이나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아니면 2월 초에 이제 허가가 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중앙약사 심의위원회가 이제 27일 이제 개최가 됐고, 2시부터 했는데 뭔가 이렇게 얘기가 할 게 많았나 봐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기 상임위원 12명, 검증 자문단 5명, 그 다음에 의사협회 추천 전문가 1명 등 외부 전문가 18인과 그 다음에 식약처 6인 참석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원했죠.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내용을 실시간으로 이제 중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누가 어떤 얘기를 하고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이 공개가 돼야지만 이게 좀 공정성이 있는가 아닌가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런 얘기는 안 나왔고, 내용은 뭐냐면은 자문 내용이 중요하죠. 레키노나주에 대해서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시판 한 후 제출하는 조건, 그거는 계속 나왔던 조건이죠. 그 다음에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자문했습니다. 근데 오늘 인터뷰 내용, 보도대로 내용을 보면은 효과성보다는 이 안전성에 굉장히 조심을 하면서 이 문제가 생길 경우는 의사한테 떠넘기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도의 약을 가지고 안정성이나 효과성에서는 그렇게 잘 모르지만은 일단 사태가 위급하니까는 조건부 허가는 공고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의사의 어떤 현재 상태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앵무새처럼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내용을 보면은 검토한 결과 이 내용이죠. 의료진의 선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자문했다. 다만 일단은 이 얘기는 되게 좋은 겁니다. 다른 특별 어쩌고 그런 게 붙은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정식으로 대한민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건부 허가 정식이라는 거죠. 다만 요게 좀 짜증났습니다. 오늘 또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런 내용이 왜 안 나오나 했는데, 지난 검증 자문단 의견과는 달리 중앙약심에서는 경증 환자에 대한 이 약의 투여 임상적 의미는 결론 내리기 어려우며 일부 제한된 환자군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권고했다. 따라서 중등증 환자와 고위험군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 약을 투여할 것을 권고했다. 이 얘기가 오늘 계속 기자들하고 같이 질문을 계속 주고받은 내용이었습니다. 야, 투여했으면 투여한 거지, 중등증 환자는 뭐고 고위험군 경증 환자는 뭐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안 해줬던 거죠. 근데 중등증 환자는 딱 이 내용에서 알다시피 조금 좀 급격하게 진전되는 그 환자를 얘기하는 거고, 고위험군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원래 지난 리포트에서도 얘기했지만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지병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위험군,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경증, 아니면은 젊은 사람들 중에서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할 것을 권고했다. 그래서 또 얘기 나오죠.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이상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별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꼭 이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3상 임상시험과 시판 후 지속적인 안정성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공고하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떠밀려가지고 허가는 하는 것 같지만은 이러한 그 단서를 계속 달아서 안정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사실 필요 없는 건데, 다만 일부 의원들의 경우 소수 의견으로 품목 허가보다는 특례 제조 승인들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을 했다. 아니 어쨌든 근데 넘어가지도 이게 안 될 건데, 이거를 안 쓸 건데 특례 제조 승인들을 승인 등을 활용하지 않을 건데 굳이 이 얘기를 또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어떤 방향성이 이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오래 걸리지 않았나. 결론보다도 이 내용을 쓰는 이 말 한마디를 쓰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집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권고하는 대상이 누구냐? 18세 이상이고, 그 다음에 실내 공기에서 산소 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그 다음에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한마디로 증상이 발현돼서 7일 이내에 증상이 나오는 자,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얘기고, 그 다음에 향후 계획 같은 경우는 종합해서 이제 최종점검위원회에서 레퀴노나주의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에서 마무리했는데, 자 보다시피 얘기하는 것 자체가 허가는 해주나 지금 경증 환자를 그냥 무조건 쓰지는 말고 고위험군에서 경증 환자, 중증증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할 것을 권고한다. 이 내용이 오늘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핵심인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판에서 나왔을 때는 의사의 선택권을 존중한다. 필요하면은 그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죠. 그러면 경증 환자는 맞을 수 없는 거냐, 투여할 수 없는 거냐 했을 때 그때 상황에서 의료진의 선택권을 존중한다 라는 또 얘기를 계속 하죠. 어찌됐건 간에 허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으며, 요 얘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번 주에 이제 최종 허가 그 얘기만 남았고, 그 최종 허가 이후에 국내에서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해외 쪽에 어떤 얘기가 나오니까 가장 중요한데, 그러한 내용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좀 오늘 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오늘 5% 넘게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종가 매매 영상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단기적으로 보고 이제 들어왔다라고 이제 얘기 들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시가 총액이 56조입니다. 56조고, 야, 리포트가 지금 그러면서 대여섯 개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리포트가 굉장히 너프합니다. 굉장히 되게 좀 좋은 쪽으로 얘기해주고, 그리고 물론 그 기업에서 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 리포트를 만들기는 하지만은 어찌나 그렇게 다 똑같은 내용인지, 이 순서가 똑같아요. 순서가 뭐냐면은 4분기 실적 또는 서프라이즈 실현, 이 서프라이즈가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분기 매출만 들어가고, 전년도 동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오른 것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분기 대비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따로 이제 비교해보면 되지만은 그런 얘기도 없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3공장 가동률이 올라갈 거다. 21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갈 거고 이익이 좋아질 거고, 그래서 가이던스를 올리겠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98만원으로 상향하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키움증권에서는 지금 98만원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메리츠증권이죠. 메리츠증권에서는 100만원을 얘기합니다. 100만원을 얘기하고, 똑같죠. 어닝 서프라이즈, 상공장 풀가동, 그 다음에 적정 주가 유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얘네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 얘기해주고, 그리고 여기도 이베스트 증권이죠. 이베스트 증권도 여기는 110만원이라 불렀어요. 110만원이라 부르고, 거의 지금 있는 주가에서 20% 30% 상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공장 얘기 나오고 목표 주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위탁 생산 관련된 파이프라인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죠. 여기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유진투자증권이 그나마 좀 92만원 좀 불렀는데 여기에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한타증권에서도 108만원을 부릅니다. 108만원. 108만원 부르고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3공장이 이제 가동이 될 거니까는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자 보십시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요번에 매출액이 1조가 좀 넘죠. 그리고 나서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뭐 이제 뭐 한 20%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2021년 그 성과가 좋을 거니까 지금 주가에서 20% 상향을 부른 겁니다. 약 65조 정도가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가 뭐 90만원, 100만원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에 반해서 우리 셀트리온은 현재 지금 44조입니다. 44조. 또한 여기 보면은 작년 2000년도 이제 매출액이 1조 8천억에다가 영업이익이 지금 7천억대입니다. 7천억대. 거의 4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이 셀트리온 유진투자증권 이 아저씨 한병화 연구원이 먼저 이렇게 내놓은 게 있었는데, 여기 목표 주가 상향해서 지금 40만원 나왔죠. 다른 거는 뭐 볼 거 없고 레키노라조 관련돼 가지고 임상시험도 있지만은, 자 분기 실적 추정이 있고, 그 다음에 연간만 볼게요. 연간 실적 추정을 보면은 금년도 벌써 셀트리온이 지금 삼성바이오를 압도를 하죠. 압도를 하는데도 시가총액이 삼성바이오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21년 매출 추정치를 보면은 2조 7천억입니다. 2조 7천억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조가 될 거라는, 넘을 거라는 그런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야, 지금 주가는 말이죠. 주가는 이렇다는 거죠. 삼성하고 셀트리온이 대우가 너무 달라. 어떤 면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얘는 지금 셀트리온의 거의 뭐 한 절반밖에 안 되는 실적을 보이고, 아직 뭐 공장이 뭐 이렇게 풀 캐파로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재보다 20-30% 상향하는 그런 목표 주가를 보여주는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목표 하향 주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변함없게 공격하는 그런 형식이 나온단 말이죠. 굉장히 지금 이런 것만 봐도 굉장히 불합리한 얘기를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자꾸만 이 발표 내용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삼상 얘기죠. 삼상 임상 실험 결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속 시간을 뒤로 미룹니다. 계속 시간을 미루고, 아마 최종 허가 얘기 나올 때도 이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올 거고, 계속 웬만하면 허가를 뒤로 미루려고 누르는 느낌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지울 수가 없네요. 아주 그냥 언젠가는 저게 이제 해소가 될 거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주주 지분 내역입니다. 지분 내역. 삼성전자. 이 얘기는 뭐 이제 약간 이제 소문 같은, 내피셜 같은 얘기인데,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지분이 삼성생명이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갖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뭐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쪽 지분이 이제 어떻게든 해석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재용 그 부회장이 이 삼성전자를 지배를 하려고 하면은 이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지분율을 더 높여야 됩니다.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지분율을 더 높여야 되는데, 방법은 여기 삼성생명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뭐 자본법 관련해 가지고 얘네들이 왜 줄여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지분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분을 삼성물산이 갖고 와야 되는데, 삼성물산이 뭐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삼성물산에서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지분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면은,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분석을 보면은, 여기 삼성물산에서 43%를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30%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나중에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나면은 블록딜로 아마 좀 이렇게 넘기지 않을까. 그래서 실탄을 마련을 해서 그 실탄으로 해서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져오는 그런 얘기도 들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약간 그거는 뭐 소문이고,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진짜 좀 그렇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는 주주 그 구성만 봐도 이 완전히 삼성이 다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볼 수 있고, 국민연금이나 아니면은 외국계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갖고 있는 주주들도 없는데, 삼성이 갖고 있는 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는 이 내용 이것과 비교하면은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셀트리온 홀딩스하고 이제 스킨큐어가 갖고 있는 지분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10% 이상, 5% 이상 주주로 봤을 때 여기죠. 이 외국계 옛날에 이제 갖고 있던 투자 지분도 많이 갖고 있고 연금공방도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주가 좀 나눠져 있는 그런 회사와는 달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너무 좀 편향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셀트리온을 좀 주가를 좀 보면은, 자, 어찌 됐든 간에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지는 않았지만은 양봉으로 지금 마감을 한 모습이고, 장 끝났을 때 외국계 창구에서 이렇게 물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지금 보였습니다. 그리고 분봉상으로 제가 오늘 셀트리온을 좀 말씀을 드릴 때, 여기 가격은 좀 이렇게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 32만 5,500원은 지지를 해주고, 딱 거의 지지를 해줬네요. 그리고 욕심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를 좀 이렇게 돌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지는 못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19만 7,500원을 이렇게 한 번씩 건드리죠. 건드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막판에는 이렇게 좀 내려와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요 라인 19만원 라인을 좀 지켜줘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위쪽에서 물량을 좀 소화하면서 21선을 좀 위에 두고 있는데, 내일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오늘 음봉으로 이제 마감을 해서, 제가 오늘 종가 매매 셀트리온도 들어가고 셀트리온 제약도 들어갔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금만 좀 앞에 두 종목보다는 조금만 들어갔다.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색깔이 음봉이라서 그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분봉상으로 봐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요 정도는 좀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위에서 마감하지 못했대요. 위로 올라왔으면은 양봉으로 마감을 했을 텐데, 그러한 생각이 좀 아쉽게 좀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자, 발표는 이제 끝났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인데, 사실 이 내용만 들어보면 내일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 이거를 좋게 생각하면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따가 뭐 오늘 오후부터 해가지고 내일까지 이제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약간 좀 길을 열어놓고 길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님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여기까지도 우리가 여기 갔다 왔는데 크게 밀기는 어려울 거다. 아니면은 좀 더 아침에 상승 탄력이 갭으로 뛰어서 시작을 하면은 좀 올라갔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단기 물량 같은 경우는 좀 매도를 하고, 오늘보다 거래량이 더 나와야 됩니다. 아침에 시작을 했을 때 거래량이 더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갭으로 이 정도 해가지고 만약에 시작을 하면은 올라갔을 때 한 34만원 전후로 해서 계속적인 물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물량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일부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저가가 어딘지 확인하는 그런 그 매매를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허가가 나려면은 시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제품 출시가 되려면 시간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세력들, 공매도 세력뿐만 아니라 저 아까 전에 그 심사위원단에서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노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너무 맹신해서 몰빵은 하면 안 되고, 몰빵은 지금도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흐름을 보고 난 다음에 갭상승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좀 올라가는 패턴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자리에서 조금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호가창이 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죠.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호가창도 좀 빠방해서 이렇게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괜찮겠지만은, 그 흐름이 강세가 좀 이렇게 머뭇거린다 라고 하면은 단기로 매매한 물량은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어차피 내일 지나고 모레 되면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뭐 오후에 다시 한번 잡아보는 그런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기존에 갖고 있는 물량은 계속 가져갑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물량은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서는 걱정이 없고, 다만 그냥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움직임을 좀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올라가는 게 문제고, 근데 지금 이렇게 아직 이렇게 흐름이 없는데 무조건 간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갭상승 해가지고 그때부터 출발 이렇게 해가지고 날아가면 좋지만은, 그럴 가능성보다는 좀 또 한 번 더 장난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